안녕하세요, 도마님들. 한도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지수 이거면 4천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4천 돌파 가능하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매도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치주 시장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만의 TV에서 제가 계속해서 가치주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철강주, 의류업체들, 그리고 어,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게 되면 음식료 업체들, 대한제분 폭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바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인데요. 우리나라 정경련에서 계속 미국에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가 뭐냐면요. 모건 스탠리입니다. 민간 기업이 되겠고요. 미국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MSCI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의 주가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형 펀드 중에서 미국계 펀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글로벌 추정 자금이 대략 4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MSCI가 있다라면 유럽계에는 바로 FTS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발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MSCI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 지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선진국 지수는 안정성은 높아요. 안정성 높은데 성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성장성이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섞어서 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바로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오명이 있었죠. 바로 글로벌 ATM 기기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는 신흥국 지수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외국 자금이 쑥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아니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009년도에 이미 FTSE, 즉 파이낸스 타임즈의 이 지수에는 한국이 선진국 지수로 이미 편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영국계 자금, 대략 한 4,700억대에 불과하던 영국계 자금이 3조 원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GDP 수준으로 본다면 글로벌 탑 10 안에 들어가죠. 예, 엄청납니다. 시가총액 보면 글로벌 13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으로 본다면 글로벌 4위 정도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계속 시도를 해왔었습니다만은 실패를 해왔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일자를 보시게 되면 2015년도에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홍콩 MSCI 방문을 했고요. 2016년도에 MSCI 회장이 또 방한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게 또 측정됐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달에 외환거래 시간, 기재부가 외환거래 시간을 30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6월경에 2016년 6월경에 바로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검토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느냐?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게 될 경우에는
24개국 중에서 23개국이죠. 3개국 중에서 9위로 올랐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라던가 증시 규모 이걸 봤을 때 9위까지 껑충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의 이제 난색이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MSCI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있고 한데 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지 않느냐를 보게 되면 일단 외환시장, 외환시장, 외환시장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좀 빼고 넣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정경련은 이미 워낙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환전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흐름입니다. 즉 실시간 데이터를 달라는 건데 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나라도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투자자 편의가 좀 부족하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나라에서 좀 간소화하면서 좀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공매도를 1년 동안 규제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제가 볼 때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6월달 경에 이제 좀 이 대상이 좀 발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돼요. MSCI의 평균 퍼가 30배 정도 나옵니다. 30배 정도.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평균 퍼를 보게 되면은 한 18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시장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평균 PER이 무려 25배 가까워졌고요. PBR로 본다면 예전에 평균 하단이 0.87배 정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1.3배까지 올라오면서 글로벌 기준에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 실적이 화끈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라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 그래도 평균 표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된다라면 4천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발표들이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MSCI에 편입됐을 때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산하는 게 적게는 18조 원 정도, 많게는 뭐 60조 원까지도 추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조 원까지 생각을 했을 때 4천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계산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장기적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변동성이 축소된다라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외적인 어떤 변수가 조금만 생겨도 돈이 쫙 빠져나가 버리죠. 외국인 자금들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축소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현재 신흥시장의 변동성과 선진국 시장의 변동성을 비교해 봤을 때 적게는 6.5%, 많게는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의 PBR이 신흥국 시장의 PBR보다 1.6배가량 높은 걸로 나왔다. 이런 걸 추산해서 봤을 때 최대치 4,030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국제적인 어떤 흐름, 국내의 어떤 규제, 뭐 이런 성장성 읽어보고 들어오는 것이지 무작정 MSCI에 폐입됐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1조 들어올 게 2조, 3조 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용의 꼬리에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뱀의 머리에 있는 게 좋으냐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게 되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용의 꼬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페인도 있고 그리스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그 나라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대형주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없죠. 이렇게 되면 뭐 중소기업들의 자금이 오히려 구하기 힘들어질 거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다. 만약에라도 MSCI 선진국 지수에 만약에라도 편입이 된다라면 대응 전략을 좀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때는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약간 블루칩 위주의 시총 탑10 업계 1위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질 거냐인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A 시장이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한국 자금들이 실적으로 십몇 조 원이 이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그게 될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현재 중국 상황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요약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개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 자금이 쉽게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빠지기를 외국인들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된다라면 시장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안 된다고 해서라도 시장이 뭐 급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공매도 시작이 됐고 그리고 금리 인상, 뭐 물가 인상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는 좀 주춤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주가는 주춤하죠. 하지만 가치주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돈마이TV에서 강요드렸던 게 뭐였을까요? 건설주 있었고요. 폭등했습니다. 조선주도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많아요. 음식료 업체, 철강, 뭐 사료 업체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 급등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반도체도 많이 올라왔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의류 업체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꾸준하게 갑니다. 근데 가치주들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궁뎅이가 좀 무겁다. 아주 무거워요. 이게 나중에 한 1개월, 2개월 지나서 5개월 지나서 차트를 보면 되게 잘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하나를 캔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하루하루 움직임을 보게 되면 좀 답답한 종목들입니다. 굉장히 좀 무겁고 그런데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물가가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다 라고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돈마이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주 일요일 밤 9시에는 또 우리 돈마이TV의 실시간 주식 파티가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